이번 시간에는 얼굴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정은 작가가 사람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수단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만화를 그리시는 뭐 웹툰 작가나 만화가 분들에게는 이 표정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표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표정은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그 동물 중에서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표정을 사람만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 표정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얼굴을 움직이는 게 이게 자기를 어떻게 보호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얼굴도 기능을 하죠. 뭐 이렇게 입을 벌려서 뭔가를 문다던가 냄새를 맡는다던가 뭐 이렇게 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던가 이런 게 다 자신의 어떤 신체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작용들일 텐데,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제대로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들이나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강아지 오래 키우신 분들은 개들도 표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표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근육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기해 두시고 지금부터 표정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 에크먼의 인간의 6가지 표정 중 기쁨의 표정을 먼저 그려볼 텐데, 그 전에 사람 얼굴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기본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머리 끝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를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성인의 눈 위치가 됩니다. 일단은 눈 위치를 먼저 잡아 놓고요. 가끔 얼굴을 그릴 때 그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반쪽만 그리고 이제 그 반쪽이 자동으로 그려지게 이제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사람 얼굴이 거의 대칭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대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얼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을 정면으로 찍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씩 다릅니다. 왼쪽 오른쪽 얼굴이 너무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얼굴을 정확히 그리면은 그게 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비대칭이 되는 것도 나름대로 그 인간적인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비율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그 공식이 나름대로 있지만은, 사실 그 트렌드를 보면은 살짝 요즘에는 더 샤프한 얼굴이 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를 그릴 때에는 이제 그 턱선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깨물근이 있는 부분이죠. 저는 지금 그 페인터를 쓰고 있는데, 페인터에는 디스토션이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뭔가를 이렇게 그 늘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좀 잡아 끌기 위한, 형태를 잡아 끌기 위한 이런 브러쉬인데, 약간 그 그레인 수치를 조금 낮추면은 이렇게 그 원하는 대로 조금씩 조각하듯이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얼굴을 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얼굴이 있고,
득사한 얼굴. 기쁨의 표정 같은 경우에는 입과 눈 주변에 근육이 작용합니다. 입과 눈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이 눈둘레근 그리고 입둘레근이 있었죠. 이 근육 주변의 근육들, 그러니까 입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들, 그리고 눈은 좀 이렇게 그 쪼그라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입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특히 큰 광대근, 이 근육이죠. 이 근육이 작용을 해서 이 입을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입 쪽으로 끌어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겠죠. 이 윗입술이 끌어올려지는 거니까 아랫이빨보다는 윗이빨이 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윗입술이 끌어올려지면서 코도 살짝 올라가겠죠. 기쁠 때 이렇게 그 윗입술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웃을 때 이제 그 많은 양의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내뱉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윗근육이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 지방층이 같이 돌출이 되겠죠. 같이 돌출이 되면서 이 지방 부분의 경계 때문에 이렇게 팔자주름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으로도 이제 그 웃는 표정이 비슷해졌지만은 이 특히 입과 눈 중에서도 이 눈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거짓 웃음을 지을 때 입꼬리는 올릴 수 있는데 이 눈은 잘 맘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둘레근이 수축하면서 눈을 좀 약간 작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용은 이 큰 광대근과 이 작은 광대근, 이게 얼굴 중간에 있는 그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눈둘레근 아래쪽, 눈 두덩이 위로 밀어 올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 중앙에 이 광대 삼각 부분에 지방층이 돌출이 되고 눈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아랫입도 이렇게 잡아 끌어 당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지겠죠. 이 재밌는 것은 이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의 활동이 이제 그 잘 보이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공의 크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잘 보이다 보니까 직설적인 화법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웃는다, 기쁘다라는 표현을 이제 표현할 때 이 눈보다는 아무래도 눈은 애초에 잘 보이니까요. 그 눈을 보조해주는 입의 모양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쓰죠. 이걸 이제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웃는 모양, 웃는 입 모양을 중시했고
동양인들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눈이 이 홍채가 어둡고 눈 틈새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이 눈의 활동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은유적이고 약간 좀 소극적이고 빙빙 돌려 말하는 그런 화법이 약간 발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눈의 모양을 좀 중시했던 것 같아요. 눈이 웃느냐 안 웃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웃는 이모티콘을 쓸 때는 이렇게 눈의 모양을 쓰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뭐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하지만 특수문자로 표현할 때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웃을 때에는 이 눈둘레근이 수축을 하고 큰 광대근군이 이런 식으로 입꼬리를 양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얼굴 중앙에 광대근, 그리고 이 입꼬리 당김근도 작용을 하겠죠. 그 웃을 소자를 써서 소근이라고 했으니까 입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 한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놓고요. 다시 얼굴의 기본형을 복사해서 하나를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 감정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슬픔이죠. 그래서 슬픔 같은 경우는 어떤 근육이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은 일단은 자, 이마 힘살, 앞니마근이라고 불렀던 근육이죠. 앞니마근이 이런 식으로 눈을 좀 이렇게 치켜 올리는 상태에서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이 눈썹 내림근이 같이 수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마 중앙이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데 눈썹 내림근이 작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끌어올리면서 가운데가 모이니까 이런 식으로 눈썹이 이렇게 되면서 그 미간 사이에 피부가 이렇게 살짝 주름이 지겠죠. 이렇게 넓게 퍼져 있던 그 미간 사이의 피부가 눈썹이 모이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주름이 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입부분, 입꼬리 내림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근육이 수축을 해서 입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턱끝근이 수축을 해서 입꼬리는 내려가는데 입술은 이렇게 살짝 밀어 올려지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턱끝근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약간 턱끝근이 이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턱끝이 이렇게 오글오글해지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 경우에도 약간 눈 근육이 살짝 수축을 하죠. 자, 이렇게 이마근이 잡아 올리면서 눈썹 내림근이 같이 수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사람의 눈 그 가쪽에는 이 가쪽에 눈물샘이 있거든요.
눈물 샘을 자극을 해서 눈물이 잘 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슬픈 감정을 느꼈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상태인데, 이 눈물을 흘리는 건 단지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그 자기보호 본능에 의해서 그 스트레스를 좀 이제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이제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입꼬리 당긴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축을 하면은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턱끝근이 수축을 해서 아랫입술을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 올렸는데, 보통은 이렇게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살짝 입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 경우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이 강의 보시면서 한번 슬플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그 연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눈물을 흘릴 때는 이렇게 그 좀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특히 들숨보다는 날숨의 양이 많아집니다. 뭔가를 이렇게 계속 밖으로 이 안쪽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그 호흡의 상태를 밖으로 내뱉는, 그래서 흑흑흑흑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날숨 호흡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슬픔 같은 경우에는 앞니막은, 그리고 눈썹 내림근, 그리고 입꼬리 내림근, 이 근육을 주축으로 슬픔의 표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굴도 조금 줄여서 옆에다 놔 볼게요. 계속 또 기본 얼굴형을 가지고 다음 감정을 한번 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볼 감정은요, 혐오입니다. 혐오. 혐오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단어적으로 보면 뭔가를 이렇게 좀 그 혐오한다 할 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 혐오라는 반응은 그 외부의 안 좋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 감정을 느끼게 되면 수축하게 되는 근육이 코근, 이렇게 생긴 근육이 있었죠.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 코근, 그리고 위입술 콧방울 올림근, 이 근육이었죠. 코 옆에 붙어서 입술을 끌어올리는 근육. 위입술 콧방울 올림근. 자, 그리고 위입술 올림근, 상순거근이라는 근육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입술을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이 반응은 뭐냐면은, 자, 지금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표정이 되느냐? 일단은 콧구멍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코를 끌어올려서 이 혐오 반응은 그 안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징후를 느꼈을 때, 안 좋은 것을 봤을 때는 뭐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것을 느꼈을 때 본능적으로 그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 냄새로 파악을 하려는 그런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코로 냄새를 맡기 위한 그런 일단 그 표정이 되죠. 네, 그리고 냄새를 잘 맡아야 되니까 일단 코 평수 자체가 좀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 위입술 콧방울 올림근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동시작용으로 이렇게 눈살근이 끌어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간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고 지금 이 눈썹 내린 근도 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이 끌어올리는 작용에 의해서 이 콧구멍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개의 이 주변의 근육들이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다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피부가 이렇게 계속 접히겠죠. 예, 좀 이런 식으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 자체가 좀 이렇게 그 위치가 보통보다는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코가 올라가는데 입이 가만히 있기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위쪽에 입꼬리 올림근이 입꼬리 올림근 그리고 그 위입술 올림근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이 어떻게 되느냐? 위 입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끌어당겨지게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악취를 맡았을 때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냐, 이 냄새의 근원이 뭐냐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근육은 코근, 예, 그리고 눈살근, 그리고 위입술 콧방울 올림근, 예, 비익상순거근이라는 근육이었죠. 그리고 위입술 올림근, 예, 상순거근이라는 근육이 같이 작용을 해서 이런 표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윗입술이 들어 올려지니까 위쪽 치아가 더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게 기본 표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혐오의 표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표정도 좀 줄여서 옆에다가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표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역시 또 기본형을 복사를 합니다. 네 번째 표정은 놀람인데요. 놀람은 한마디로 이 얼굴에 있는 구멍들, 눈틈새라든지 입이라든지, 뭐 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구멍들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왜 크게 만드느냐? 그 놀라운 상황, 물론 이제 뭐 놀라는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좀 격렬한 운동에 대비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순간적으로 들이마시기 위한 그런 표정이죠. 자, 그렇다면은 눈을 크게 뜨려면 어떤 근육이 수축해야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나왔었지만은 이 앞 이마근이 전체적으로 눈을 들어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눈썹 전체가 올라가고 눈이 커지겠죠. 정확히 말하면 눈 틈새가 커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눈 꺼풀에 가려져 있던 윗 꺼풀에 가려져 있던 이제 그 눈동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을 잘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대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단 눈이 커지고, 자, 입을 벌려야 되는데 입을 벌리려면은 이 아랫입술 그 내림근, 이 근육이죠. 이 근육이 아랫입술을 끌어내리면서 입을 벌리게 하겠죠. 자, 입을 벌리게 한다는 것은 아래턱이 내려가는 거죠. 아래턱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의 사이즈가 좀 길어집니다. 이 입을 벌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더 내려와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머리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뇌머리뼈가 있고 아래턱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근데 이 아래턱뼈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나오면서 벌어집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앞서서 우리가 그 얼굴 근육을 살펴볼 때는 그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 턱뼈를 앞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되면은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얼굴의 가운데 부분, 광대 부분 옆쪽이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됩니다. 살짝.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 얼굴 양옆을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는 게 좋죠. 자, 입을 들어 올리는 작용도 살짝 있으니까 코도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입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윗이빨보다는 아랫이빨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되는 이유는 내가 놀랐으니 알아줘 라는 느낌보다도 이 놀랐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논란 이후의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처를 한다는 것은 뭐 마음의 대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몸이 움직여야 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산소죠. 일단은 많은 양의 산소를 한 번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날숨이 아니라 들숨입니다. 들숨. 그래서 우리가 놀랐을 때 어떤 소리를 내게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소리를 내죠. 헉 그러죠. 헉. 근데 지금 우리가 헉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그 날숨으로 헉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놀랐을 때는 들숨으로 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헉!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헉! 이렇게 놀랐을 때 입을 벌려서
많은 양의 산소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반응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호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이 표정이 이제 놀라움의 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표정. 다섯 번째 표정은 공포의 표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놀라움 다음에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공포라는 것은 지금 외부의 위협을 확실히 감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도망가기 위한 준비. 그래서 보통 이 공포의 표정을 지을 때는 몸을 뒤로 이렇게 좀 젖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아래쪽을 보게 되죠. 이렇게 몸을 뒤로 젖히게 되니까 이 경우에도 이마근이 또 수축을 합니다. 이마근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마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마 쪽의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끌어올려 볼게요. 한번. 자, 이 경우도 잘 봐야 되겠죠.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아래쪽을 보는 눈이 되니까 눈 자체는 커지는데 눈동자 위쪽이 이렇게 더 보이게 되겠죠. 살짝 아래쪽을 보는 눈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이마근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잡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마근 그리고 눈썹 내림근이 작용을 합니다. 자, 눈썹 내림근이 작용을 할 땐 슬픔의 눈썹 모양이 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역시 미간 사이에 이런 식으로 피부가 접혀서 주름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광대뼈근, 작은 광대근이 수축을 해서 입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자, 이 근육이죠.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입을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이렇게 좀 역시 이 지방 부분이 살짝 돌출이 되겠죠. 돌출이 된다는 얘기는 이 얼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좀 둥그렇게 튀어나온다는 의미뿐 아니라 코 옆에 코 입술주름,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역시 좀 코를 끌어올리기도 해야 되겠고요. 끌어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코 중간에 주름이 생기죠. 그리고 이 입쪽 아래, 입의 아래쪽 근육들, 입꼬리 당김근이라든지 아래 입술 내림근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아랫니빨이 좀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상학에서도 보면은
이 아랫니, 윗니보다 아랫니가 많이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그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있을 때 윗니빨보다 아랫니가 많이 보이는 상을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상으로 쳐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입이 벌어지는 거는 옆에 놀람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한 반응일 텐데 입꼬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힉 소리가 나죠. 그 보통 이제 그 표기상으로는 히익 이렇게 쓰죠. 만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역시 이 위입술 콧방울 올림근이 수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입술도 양쪽 가쪽이 좀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놀라거나 공포를 느꼈을 때 이제 좀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슬픔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눈물이 난다는 것은 단순한 그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리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눈썹이 이런 식으로 슬픔 때의 표정과 좀 이렇게 비슷한 작용을 해서 눈물샘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포를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표정은 가장 드라마틱한 표정입니다. 분노. 이 놀랐을 때 반응 이후에 물론 이제 기쁘게 놀랐을 때 이제 1번으로 가겠지만은 표정이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그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분노를 느끼거나 뭐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겠죠. 자,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은 이제 그 나를 위협하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 뭐 이렇게 주먹 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먹을 쓰든 발차기를 하든 이제 상대방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그 대부분의 근육들이 거의 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상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과 대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너무 많은 빛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지어지냐면 먼저 눈썹 내림근이 작용을 합니다. 눈썹 내림근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눈썹 내림근과 이제 그 눈살근이 함께 작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은 양미간이 이런 식으로 접힐 거고 이 접히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미간 피부가 좀 넉넉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눈살근까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지게 되죠. 예. 눈살근이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근육이죠. 그래서 눈살근과 눈썹 내림근이 같이 끌어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미간에 있는 피부가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끌어내려지게 되면은 이 안구가 압박을 좀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구가 있으면은 홍채가 있고 동공이 있고 눈꺼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있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안구가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반사된 빛이 동공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는데 이 망막이 맺히는 사이 이 거리의 상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할 때 이런 눈을 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추미근을 눈썹 내림근과 눈살근을 이용해서 그 안구의 안압을 조정해서 무언가를 잘 보기 위한 그런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너무 크게 뜰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는 이제 뭔가 각성을 했다거나 하면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이렇게 뭐 빛나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거의 공격 의식을 가진 공격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무아지경인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싸울 때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코도 끌어올려지겠죠. 자, 이렇게 코가 끌어올려지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주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코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코가 양옆으로 넓어지고요. 코가 양옆으로 넓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리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가 끌어올려지니까 이 콧방울 올림근이 이렇게 위로 끌어당기니까 이 지방층으로 인해서 이 팔자주름, 코 입술주름이 생기고 이제 위 아래 입술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 입술 올림근과 아래 입술 내림근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자, 그건 왜 작용을 해야 되느냐? 싸울 때는 얼굴도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상대방을 겁주는 얼굴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물어뜯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입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한 기관이지만은 반대로 이제 그 네발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유일한 무기죠. 뭐 물론 발톱 등도 중요한 무기지만은 그래서 입이 가장 원초적인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파워가 세서 격투기 같은 데서는 이제 입으로 뭘 이렇게 깨물고 이런 거를 금지시키죠. 이렇게 더 얼굴이 길어지겠네요. 훨씬 길어집니다. 생각보다. 이 턱이 아래턱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표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릴 때 재밌긴 해요. 이 분노하는 표정이. 그래서 이제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제 그냥 주로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 화낼 때 이런 표정을 짓더라라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위 이빨과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면은 위 치아가 드러나고 아래 치아가 드러나는데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이 송곳니가 보여야죠. 이 송곳니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 뜯을 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송곳니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은 이제 위협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는데, 이 송곳니가 보이게 하는 것은 이 입 끝쪽이 벌어져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쪽을 끌어당기는 근육, 즉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 지금 이 입꼬리 올림근, 요 그 이렇게 그 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입꼬리 쪽으로 가는, 예, 이 지금 아래쪽에 있어서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입꼬리 올림근, 예, 그 한자로는 이제 구각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각거근, 입꼬리 올림근이라는 근육은 이 송곳니를 보이게 하는 근육이라는 의미로 옛날에는 대치근이라고도 불렀어요. 대치근. 이 대치라는 게 이 송곳니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꼬리 올림근이 수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이 송곳니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정이 되는 거죠. 물어뜯으려면 이제 그 아래치아 위치아가 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어금니까지 이렇게 보이도록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얼굴 양옆이 이런 식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돌출이 되겠죠. 턱 부분이 더 이렇게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분노의 표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많은 근육들이 지금까지 그 본 표정 중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근육이 다 수축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웃음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죠. 예, 웃음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웃음이 아니라 이제 미소입니다만은, 미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눈둘레근 그리고 이제 그 큰 광대근이 주축으로 이제 수축을 한다면은, 사람이 크게 웃을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분노의 표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되게 재밌죠. 그래서 분노의 표정과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크게 웃게 하는 그런 근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웃는 표정이나 이제 분노의 표정이나 그리는 게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릴 게 많으면 재밌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분노의 표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일단 눈썹 내림근, 그리고 눈살근, 그리고 눈둘레근, 눈둘레근으로 이렇게 그 눈틈새를 좀 좁혀서 또 안구를 수축시켜서 무언가를 더 잘 보게 하기 위한, 그리고 위입술 콧방울 올림근, 위 입술을 들어 올려서 이제 그 이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입꼬리 올림근, 구각거근, 그리고 아래 입술 내림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꼬리 내림근도 같이 수축을 하면은 이제 입을 더 크게 벌리게 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폴 에크먼의 기본 표정, 사람의 기본 표정 6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그 사람 표정을, 어떤 특정한 표정을 그리면 자기도 그런 표정이 된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 심리 효과 중에서 거울 효과 또는 미러링 효과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그 표정을 따라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그거야말로 어떤 인간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화나 일러스트에서 캐릭터의 표정을 현실감 넘치게 그리면은 더욱 독자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마다 한번 저 표정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근육이 수축해서 저런 모양이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표정들은 실제 감정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막 우는 표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엄청 화가 났는데 놀란 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각자의 어떤 그 감정과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금씩 변형되고 조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정의 응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